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제 출근을 해서 메일을 열어보니까 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궁금한 사항에 대한 그 메일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 메일을 보냈는데 어느 메일로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결혼 예정자로 그러니까 신혼부부신 거죠. 예,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시는 거죠. 결혼 예정자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첫 전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한 물건인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선생님께 직접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첫 전세를 얻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곳은 인천입니다. 예, 인천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전세를 얻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분은 아파트의 공시가격 곱하기 150%를 한 가격, 즉 감정가를 보고 하라고 하시고, 또 어느 분은 KB 시세를 보고 하시라 하는데 뭐가 기준인지 몰라 일단 KB 시세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제 보증 상품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예.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시가격의 10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0%로 하고 서울보증은 130%로 하죠. 공시가격에. 그러니까 공시가격 곱하기 130%는 곱하기 1.3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적용하는 게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일단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공시가격의 100%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대출 금액이 그 안에 포함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곱하기 1.5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곱하기 1.3을 하는데요. 그 안에 대출 금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대출 금액이 들어가냐,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냐, 예, 그런 것도 이제 상의하고요. KB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자주 되고 KB 시세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KB 시세를 기준으로 참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은행에서 할 때는 그 공시가격에 곱하기 몇을 해서 주택가격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KB 시세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뭐 1.5라든가 1.3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다 판단하는 이유는 이 주택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를 하는 겁니다. 탁상 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담당하시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B 시세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시 가격도 확인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탁상 감정을 하고요. 또 일부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합니다. 확인도 하고 부동산 몇 군데를 들려서 가격이 얼마나 날 것이냐 확인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확인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탁상 감정을 해도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이런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빌라라든가 거래가 이제 잘 안 되는 지역의 물건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정 안 되면은 이제 감정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은행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예. 은행에서 대출하시는 분이 판단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계약하기 전에 그 계약할 집의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서 그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이상이 없다. 그때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 되죠. 아니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 없다. 그러면은 그 번지수하고 호수만 알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등기부 등본하고 이런 걸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알 수도 있고요. 집을 보고 났으면은 그 부동산에 얘기해서 등기부 등본 한 통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료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을 안 하고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면은 정확히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려주는데 정확히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 통상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들어갑니다. 은행에서는요.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한 달 전에 심사가 들어갈 때 이제 계약서하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죠. 계약서하고 개인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은행에서 확인을 합니다. 일명 이제 돌려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용도 하고 뭐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이런 걸 다 은행에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통상 계약하고 나서 잔금일까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잖아요. 예,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걸 안 돌려봅니다. 예, 미리 안 돌려보거든요. 대략적으로 될지 안 될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대출 상담사하고 은행에 있는 대출 상담사하고 이게 상담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제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 집을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상담사들이 한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있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동산별로 이제 아는 대출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예, 은행 직원은 아닌데, 예, 은행 직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은행연합회에 소속이 되어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출 상담사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 알고 있고요. 예,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여러 은행들의 대출 상담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율은 똑같습니다. 이율은 똑같고 그럼 그분들이 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 대출 상담사, 예,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 상담사가 그 신한은행 지점의 대출 상담사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또 본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또 그런 은행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압니다. 보면은 이분의 이제 신용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물건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은 더 빠르게 대출 상담이 가능하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 곳이 KB의 시세 하한가 가격 2억 3천만원, 공시가격은 1억 4,100만원이고요.
저는 전세가 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가가 2억 3천이고 전세가가 1억 8,500이라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보유하고 있고 8,500, 8,500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뭐 9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죠. 50%.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한 50%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어느 곳이든지 다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서울보증이라든지 예, 다 되는데 이렇게 최대한 전세보증금의 80% 또는 이제 90%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정도 50%는 어느 경우나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집은 매매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해놓고 이제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그것을 이제 전세로 놓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조건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분은 투자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본인이 입주하려고 미리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하튼 매매 중인 아파트입니다. 매매 진행 중으로 매도인에게 2억 4,9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하한가보다 높게 이제 한 거죠. 하한가는 2억 3천이었는데 지금 매매가는 2억 4,900이네요. 매도인이 은행권 근저당 1억 7,2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매도인이 근저당이 있다는 거고요. 1억 7천 정도. 예, 매수인의 현 거주지 주소도 알게 되어 한번 등기를 떼어봤는데요. 거기도 뭐 근저당이 있다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문제될 거 없고요. 매도인이 이제 근저당이 있는데, 이 근저당은 이제 잔금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을 하게 되죠. 예,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요. 예, 이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영상에는 원칙은 매도인과 하는 게 맞으나 매도인이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매도인의 동의를 구한다는 특약을 넣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을 보니 매수인이 임대하여 계약금을 받을 시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예. 이것은 이제 원래는 전세 계약서를 매도인하고 해야 되겠죠. 매도인. 예, 매도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매수인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매수인. 그 매수인하고 할 때는 이 매매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 문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매도인이 허락한다, 승인한다. 예,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약금을 받아서 매도인한테 중도금조로 준다는 거죠. 매수인이 임대하여 계약금을 받을 시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매도인과 매수인의 내용일 뿐이니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특약으로 매도인의 동의를 구한다를 또 따로 넣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문구는 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놓을 필요는 없고요. 이 전세를 놓는 것은 매수인의 의도입니다. 매도인이 아니고요. 매도인은 집을 자기가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파는 거고,
전세를 놓는 거는 매수인입니다. 예, 매수인이고요. 이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할 건가 라든가 이런 거는 매도인은 상관없고요. 매수인이 다 결정을 합니다. 예, 매수인이 결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전세 계약서를 매도인의 동의를 구해서 매도인이 작성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제 매매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파기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안 넘어간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쓰는 게 맞고요. 이제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 따라서 용인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담할 때 대출 상담사하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본 물건은 매매 진행 중인 물건이고 전세 계약서를 매수인하고 작성을 하려고 한다.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국민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여러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예,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많이 이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KB 시세의 몇 프로로 기준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KB 시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은행 시세죠. 저는 일단 80%로 계산하긴 했는데 시세 2억 3천에 80%로 해도 저희가 100만원 손해보더라고요. 여기 물건 동네가 GTX 들어온다고 매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고, 저희가 본 집이 올수리가 되어 있어서 전세 가격을 높게 잡았나 싶고요. 잔금일에 매도인 대출 상황과 근저당 말소까지 다 특약으로 넣는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영상으로는 매수인이 당일 대출과 근저당 설정은 불가하다고 그 부분을 안심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선순위는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아도 만약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가 금액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또 이 물건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KB 시세 대비 전세가가 낮으면 좋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집에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있으면은 근저당으로 잡히잖아요. 예, 근저당으로 잡히면은 나중에 이제 임의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요. 예. 근데 집에 이제 대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한데 가끔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제 경매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 강제 경매로요. 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그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강제 경매를 넣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강제 경매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먼저 이제 제외되는 돈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경매 진행을 했으니까 법원에 이제 수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경매 진행 비용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예, 선순위로 빠지는 세금이 빠지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임차인에게 주겠죠. 그래서 그때 낙찰가가 만약에 뭐 80% 이하로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또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 대비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가 대비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이 좋겠죠. 예.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뭐 90%까지 전세가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빌라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도 세 종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셋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셋 다 해당이 됩니다. 예, 다 해당이 되고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이제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가장 적은 걸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매수인이 이 연세가 좀 어리신 분인가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잔금 때 본인이 와야 되는 건가를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와야죠. 잔금 때, 매매 잔금 때 본인이 와야죠. 그러니까 전세 잔금일이 매매 잔금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다시 새로운 매수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통상적으로요. 예. 다시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임차인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매수인하고 전세 계약서를 많이들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와야 되겠죠. 만약에 매수인이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하고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위임장에는 이제 매매 잔금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매수인이 참석하는 게 낫겠죠. 그 밖에 무엇을 또 놓치지 말고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매 진행 중인 물건에 전세를 하는 경우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그런 계약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의 이제 개업 공기중개사 분들을 믿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처음 해보시는 것이고 불안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덜 불안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라든가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